갱년기는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른 새벽에도 홀로 깨 손님을 기다리는 전대문 씨. 40대 후반에 퇴직과 함께 시작한 24시 편의점. 올해로 벌써 15년째 운영 중인데요. 한 해가 다르게 약해지는 체력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도 늘었습니다. 허리야. 모든 일을 오롯이 혼자 해내다 보니 쉴 틈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해온 새벽일.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밤새고 야간 근무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상당히 피곤하고 이렇게 이제 거의 야간에 이제 그 낮에 하는 일들을 뭐 거의 소화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무거운 것도 들고 막 하니까 잘 시간에 그런 생활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던 지난해 10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갱년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증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바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는 전대문 씨. 예. 남성 호르몬 맞으신 지 한 7개월 정도 되셔가지고요. 예. 그동안 조금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이렇게 좀 다시 뵙자고 했고요. 제가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좀 밤이 뒤바뀌셔가지고 또 일정 시간에 좀 주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 시간에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전에 보시면은 이게 남성 호르몬 수치인데요. 이게 3.1에서 3.6 치료 전보다 많이 좋아진 호르몬 수치. 뚜렷해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특히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전립선 수치를 보는 게 있는데 이 전립선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검 치료받기 전에는 1.1 전립선 수치 역시 크게 개선됐습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치를 좀 보여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나 그렇게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게 좀 저희 아버님도 그 갱년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참 그때 그 당시에도 좀 그런 것 좀 치료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앞만 보며 달려온 대가가 갱년기라니 꿈에도 생각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한 낮과 밤이 바뀐 생활. 정말 전대문 씨의 갱년기를 앞당기는 원인이 됐던 걸까요? 일중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또 잠을 자고 이게 24시간 단위로 돌아가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도 그 흐름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늦은 오후에 제일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기 때문에 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셔야 남성 호르몬이 충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대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숙면을 취하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면은 그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할 시기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에 빠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수면은 갱년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수면이 남성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매년 1~2%씩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주일 동안 5시간으로 수면을 제한하자 최대 15%까지 떨어진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LH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고 결국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남성 갱년기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밤낮이 뒤바뀌는 생활을 하시는 이제 야간 근무자들, 두 번째는 이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분들이 또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이런 근육들을 쓰는 직업들은 그런 것들이 더하는데 앉아 있고 이러면은 근육도 감소되고 비만의 위험성도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에 더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년 들어서는 사실은 내 몸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남성들 갱년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남성 갱년기와 관련이 있는 뭐 질병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당뇨병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요? 네, 이제 가장 동반이 많이 되는 질병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병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가 되면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당뇨로 인해서도 이제 성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그게 이제 또 남성 갱년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박 교수님 또 다른 질병도 연관성이 있는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빈혈이 네. 있는 남성 같은 경우에 남성 갱년기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빈혈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가 어떤 이제 조혈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 그러면 일단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우리 콩팥 기능이 약한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만성 콩팥병이 생기게 되면 호르몬계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성 갱년기 같은 경우에 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남성 갱년기들은 남성 호르몬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금기증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르몬 치료하는데 금기 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근육 주사제나 아니면 코에 주입하는 그런 겔 제제를 통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뭐 유방암을 유발한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거의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전립선암을 유발한다. 이거 사실일까요? 말씀하신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WHO 연구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하고의 그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던 것처럼 사실 전립선 암의 그 발생률도 남성 호르몬하고는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치료를 받다가 전립선 암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우려로 꼭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치료를 꺼려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하시는 네. 게 맞고 네. 그렇다면 아까 박 교수님이 저 호르몬 치료 금기해야 될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특히 이제 전립선암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경우는 절대로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 치료 자체가 어떤 혈색소를 좀 증가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피를 좀 끈적거리게 만듭니다. 피가 이제 끈적거리게 되면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어떤 심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그런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뭔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 치료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예방도 하고 진행을 늦춰야 되잖아요. 실생활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남성 호르몬을 그나마 이제 떨어지는 남성 호르몬을 보존을 하려면 이제 고환 기능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성에서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건강해지고 남성들은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 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사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고환 기능이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데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좀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